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마음을 내보냅니다. 누군가를 향해, 어떤 상황을 향해, 때로는 나 자신을 향해. 그런데 그 마음은 대개 이유나 계산을 달고 있습니다. 잘해주었으니까, 나에게 필요하니까, 상처 주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마음은 이유를 붙이며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이유 없이 내보내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 마음. 불교에서는 그 마음을 자애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를 향해 조용히 열리는 마음입니다. 상대가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조건도 기대도 없습니다. 이것을 약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참는 것이라거나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것이라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은 참는 것과 다릅니다. 경계를 지우는 게 아니라 경계 너머에도 마음을 보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외동아이를 목숨 걸어 보호하듯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향해 한없는 마음을 내라고요. 처음 들으면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달해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어도 완벽하게 따뜻하지 못해도 그 방향을 향해 한 발짝 내딛는 것만으로 이미 무언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도착이 아니라 걸음을 내딛는 쪽입니다.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어느 마을에 성격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피했고 아이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 뛰어서 지나갔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늘 불만이 서려 있었고 누가 말을 걸면 거친 대꾸가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다가가지 않았고 노인도 누구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노인의 집 앞 돌계단은 늘 비어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마을에 들렀다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수행자는 아무 말 없이 노인의 집 앞 돌계단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느티나무 그늘이 시원했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문을 열고 왜 거기 앉아 있느냐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수행자는 그늘이 좋아서요라고만 답했습니다. 노인은 한참 수행자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수행자는 조금 더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수행자는 같은 자리에 와서 조용히 앉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노인이 문을 열더니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수행자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둘 사이에 긴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그늘 아래 잠깐씩 함께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렸고 둘은 그것을 같이 바라보았어요. 수행자는 노인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거나 가르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적대감 없이 머물렀을 뿐입니다. 사랑의 마음이란 때로 이렇게 조용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누군가의 곁에 위협 없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물 한 잔을 건네는 손과 그것을 받아 마시는 손 사이에 말없이 흐르는 것. 어쩌면 노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충고가 아니라 자신을 피하지 않는 사람 하나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마음을 가장 보내기 어려운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남이 실수하면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라고 쉽게 말합니다. 친구가 시험에 떨어지면 위로하고 동료가 실수하면 다독입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달려가서 괜찮다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꽤 너그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수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왜 그것밖에 못하지? 이 나이에 아직도 이러고 있나?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데 나만 이 모양이다. 마음속에서 자동으로 재생되는 이 목소리는 너무 익숙해서 그것이 비난인 줄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래된 녹음기처럼 같은 말을 쉬지 않고 되풀이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들어하는 친한 친구가 옆에 앉아 있다면 어떤 말을 건네겠습니까? 아마 조용히 들어줄 것이고 괜찮다고 말해줄 것이고 함께 있어주겠다고 할 것입니다. 어쩌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줄 것입니다. 부처는 스스로를 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 안에 칼을 들이대는 것은 밖으로 들이대는 것만큼이나 아프다는 뜻일 겁니다. 그 친구에게 건넬 말을, 그 마음을 그대로 나에게 해보는 것입니다. 어색할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나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우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보내는 너그러운 마음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함의 출발점이 됩니다. 빈 그릇으로는 누구에게도 물을 따라줄 수 없습니다. 나에게 먼저 한 모금 허락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조용히 나에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그 한마디가 내일의 나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마음이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의 안녕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반복해 연습한 사람들의 뇌에서는 실제 변화가 관찰됩니다. 공감과 관련된 영역이 더 활발해지고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부분은 조금씩 차분해집니다. 불안을 느낄 때 켜지던 경보등이 천천히 밝기를 낮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위협을 감지하던 부분이 잠잠해지고 대신 연결과 공감을 담당하는 곳이 활기를 띱니다. 근육과도 같아요. 팔굽혀펴기를 한 번 한다고 몸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매일 조금씩 반복하면 어느 날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10개도 힘들던 것이 어느새 자연스러워지듯 따뜻한 마음도 반복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드스는 오랜 기간 수행자들의 뇌를 관찰했는데 너그러운 마음을 오래 수련한 사람들은 고통받는 타인의 모습을 볼 때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열리는 방향으로 반응했습니다. 보통은 타인의 고통 앞에서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눈을 돌리거나 마음의 문을 닫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거리를 둡니다. 그런데 수련을 거듭한 사람들은 그 고통을 향해 다가가는 쪽으로 뇌가 움직인 것입니다. 피하는 대신 함께하려는 마음이 뇌의 회로에 새겨진 셈입니다. 물론 이것이 곧바로 일상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마음을 쓰는 방식도 연습이 됩니다. 따뜻함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기르는 습관에 가깝습니다. 씨앗을 심는다고 바로 꽃이 피지는 않지만 심지 않으면 절대 피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한 번의 시도가 아깝지 않습니다. 그 작은 시도 하나하나가 마음의 토양을 조금씩 바꾸고 있을 테니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는 가족, 오래된 친구, 늘 곁에 있는 사람, 익숙하다는 이유로 고마움을 잊고 가깝다는 이유로 말을 아낍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각자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안부를 묻고 싶으면서도 뭐 별일 없겠지 하며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어머니가 건네는 과일 한 조각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고 오래된 친구의 잘 지내지? 라는 문자에 응이라고만 답합니다. 늦은 밤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인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없는 하루를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침에 부엌에서 나는 소리, 퇴근길에 오는 짧은 문자,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놓여있는 깎아둔 사과, 감기에 걸렸을 때 조용히 머리맡에 놓인 약봉지, 비가 오는 날 현관에 미리 꺼내져 있는 우산. 그런 작은 것들이 하루를 지탱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대개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라. 이 순간이 바로 삶이다. 잃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먼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더 바라보는 것,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짧은 안부를 보내는 것. 요즘 어때? 그 세 글자 안에 이미 따뜻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거창한 선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상처를 준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을 보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몸이 굳어지고 숨이 짧아지는데 거기에 따뜻한 마음을 보내라니 무리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지난 일이 필름처럼 재생되고 그때 하지 못한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싶습니다. 미운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에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내 안을 갉아먹는 것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는 것에 가깝습니다. 부처는 분노를 뜨거운 석탄에 비유했습니다. 남에게 던지려고 쥐고 있지만 타는 것은 자기 손이라고요. 그 석탄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일입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아픔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용서는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에 묶인 매듭을 하나씩 풀어보는 것이에요. 가능하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편안하기를. 마음속으로 이 한 문장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내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안 되는 날은 그냥 나에게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내가 편안하기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주 천천히 한 발짝씩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발짝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조용한 곳에 편하게 앉아서 마음속으로 짧은 문장을 반복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처음에는 나를 향해 이 문장을 보냅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그 말이 마음 어딘가에 닿는 것을 느껴봅니다. 호수에 돌멩이를 하나 던지듯 조용히 파문이 퍼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말이 입안에서 겉돌기만 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느낌이 없다고 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같은 문장을 보내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범위를 넓혀봅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가능하다면 모든 존재를 향해 하루에 5분이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장소도 특별한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옆에 앉은 사람을 보며 조용히 이 사람도 편안하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카페에서 커피를 건네주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눈을 맞추며 작은 미소를 보내보면 어떨까요?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하루가 괜찮기를 잠깐 바라보면 어떨까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마음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자랍니다.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 그렇게 쌓이는 것이 곧 수련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빠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만 정작 깊이 마음을 나누는 순간은 드뭅니다. 오늘 나에게 괜찮아? 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좋아요 하나로 스쳐 지나가고 긴 안부 대신 짧은 기호 하나로 마음을 대신합니다. 댓글 한 줄로 사람을 판단하고 몇 초 만에 관심을 거둡니다.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반응하고 빠르게 있는 세상에서 누군가의 안녕을 가만히 바라는 마음은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느린 마음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효율로는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건네는 조용한 눈빛, 모르는 사람에게도 길을 양보하는 작은 여유.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옆 사람에게 살짝 우산을 기울여주는 몸짓, 무거운 짐을 든 사람 뒤에서 문을 잡아주는 손. 그런 것들은 누구의 성과표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루를 조금 더 살만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단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내 반경 안의 온도를 조금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온기는 생각보다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따뜻한 말을 들은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조금 더 부드러운 얼굴을 보여줍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아도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작은 온기도 분명히 어딘가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따뜻함이 세상의 어느 구석을 조용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애라는 말을 다시 꺼내봅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을 이 단어가 지금은 어떻게 느껴지는지 잠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편안함을 바라는 마음, 나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지려는 마음, 가까운 사람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는 마음, 미운 사람에게 묶인 매듭을 조금씩 풀어보려는 마음,
지하철에서 옆 사람의 하루가 괜찮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만 한 번쯤 마음을 기울여 보는 것, 그것이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한 번 잘 안 되었다고 해서 내일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육처럼 조금씩 천천히 기르면 됩니다. 서툴러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 잘 안 되었던 날들도 결국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이 순간 누군가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 한켠이 아주 조금 부드러워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온기가 하나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달빛처럼 고요한 따뜻함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마음을 내보냅니다. 누군가를 향해, 어떤 상황을 향해, 때로는 나 자신을 향해. 그런데 그 마음은 대개 이유나 계산을 달고 있습니다. 잘해주었으니까, 나에게 필요하니까, 상처 주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마음은 이유를 붙이며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이유 없이 내보내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 마음. 불교에서는 그 마음을 자애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를 향해 조용히 열리는 마음입니다. 상대가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조건도 기대도 없습니다. 이것을 약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참는 것이라거나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것이라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은 참는 것과 다릅니다. 경계를 지우는 게 아니라 경계 너머에도 마음을 보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외동아이를 목숨 걸어 보호하듯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향해 한없는 마음을 내라고요. 처음 들으면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달해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어도, 완벽하게 따뜻하지 못해도 그 방향을 향해 한 발짝 내딛는 것만으로 이미 무언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도착이 아니라 걸음을 내딛는 쪽입니다.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어느 마을에 성격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피했고 아이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 뛰어서 지나갔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늘 불만이 서려 있었고 누가 말을 걸면 거친 대꾸가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다가가지 않았고 노인도 누구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노인의 집 앞 돌계단은 늘 비어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마을에 들렀다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수행자는 아무 말 없이 노인의 집 앞 돌계단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느티나무 그늘이 시원했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문을 열고 왜 거기 앉아 있느냐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수행자는 그늘이 좋아서요라고만 답했습니다. 노인은 한참 수행자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수행자는 조금 더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수행자는 같은 자리에 와서 조용히 앉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노인이 문을 열더니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수행자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둘 사이에 긴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그늘 아래 잠깐씩 함께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렸고 둘은 그것을 같이 바라보았어요. 수행자는 노인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거나 가르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적대감 없이 머물렀을 뿐입니다. 사랑의 마음이란 때로 이렇게 조용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누군가의 곁에 위협 없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물 한 잔을 건네는 손과 그것을 받아 마시는 손 사이에 말없이 흐르는 것. 어쩌면 노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충고가 아니라 자신을 피하지 않는 사람 하나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마음을 가장 보내기 어려운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남이 실수하면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라고 쉽게 말합니다. 친구가 시험에 떨어지면 위로하고 동료가 실수하면 다독입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달려가서 괜찮다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꽤 너그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수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왜 그것밖에 못하지? 이 나이에 아직도 이러고 있나?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데 나만 이 모양이다. 마음속에서 자동으로 재생되는 이 목소리는 너무 익숙해서 그것이 비난인 줄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래된 녹음기처럼 같은 말을 쉬지 않고 되풀이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들어하는 친한 친구가 옆에 앉아 있다면 어떤 말을 건네겠습니까? 아마 조용히 들어줄 것이고 괜찮다고 말해줄 것이고 함께 있어주겠다고 할 것입니다. 어쩌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줄 것입니다. 부처는 스스로를 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 안에 칼을 들이대는 것은 밖으로 들이대는 것만큼이나 아프다는 뜻일 겁니다. 그 친구에게 건넬 말을, 그 마음을 그대로 나에게 해보는 것입니다. 어색할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나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우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보내는 너그러운 마음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함의 출발점이 됩니다. 빈 그릇으로는 누구에게도 물을 따라줄 수 없습니다. 나에게 먼저 한 모금 허락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조용히 나에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그 한마디가 내일의 나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마음이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의 안녕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반복해 연습한 사람들의 뇌에서는 실제 변화가 관찰됩니다. 공감과 관련된 영역이 더 활발해지고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부분은 조금씩 차분해집니다. 불안을 느낄 때 켜지던 경보등이 천천히 밝기를 낮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위협을 감지하던 부분이 잠잠해지고 대신 연결과 공감을 담당하는 곳이 활기를 띱니다. 근육과도 같아요. 팔굽혀펴기를 한 번 한다고 몸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매일 조금씩 반복하면 어느 날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10개도 힘들던 것이 어느새 자연스러워지듯 따뜻한 마음도 반복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드스는
오랜 기간 수행자들의 뇌를 관찰했는데 너그러운 마음을 오래 수련한 사람들은 고통받는 타인의 모습을 볼 때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열리는 방향으로 반응했습니다. 보통은 타인의 고통 앞에서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눈을 돌리거나 마음의 문을 닫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거리를 둡니다. 그런데 수련을 거듭한 사람들은 그 고통을 향해 다가가는 쪽으로 뇌가 움직인 것입니다. 피하는 대신 함께하려는 마음이 뇌의 회로에 새겨진 셈입니다. 물론 이것이 곧바로 일상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마음을 쓰는 방식도 연습이 됩니다. 따뜻함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기르는 습관에 가깝습니다. 씨앗을 심는다고 바로 꽃이 피지는 않지만 심지 않으면 절대 피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한 번의 시도가 아깝지 않습니다. 그 작은 시도 하나하나가 마음의 토양을 조금씩 바꾸고 있을 테니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는 가족, 오래된 친구, 늘 곁에 있는 사람. 익숙하다는 이유로 고마움을 잊고 가깝다는 이유로 말을 아낍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각자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안부를 묻고 싶으면서도 뭐 별일 없겠지 하며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어머니가 건네는 과일 한 조각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고 오래된 친구의 잘 지내지? 라는 문자에 응이라고만 답합니다. 늦은 밤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인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없는 하루를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침에 부엌에서 나는 소리, 퇴근길에 오는 짧은 문자,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놓여있는 깎아둔 사과. 감기에 걸렸을 때 조용히 머리맡에 놓인 약봉지. 비가 오는 날 현관에 미리 꺼내져 있는 우산. 그런 작은 것들이 하루를 지탱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대개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라. 이 순간이 바로 삶이다. 잃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먼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는 것,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짧은 안부를 보내는 것. 요즘 어때? 그 세 글자 안에 이미 따뜻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거창한 선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상처를 준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을 보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몸이 굳어지고 숨이 짧아지는데 거기에 따뜻한 마음을 보내라니 무리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지난 일이 필름처럼 재생되고 그때 하지 못한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싶습니다. 미운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에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내 안을 갉아먹는 것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는 것에 가깝습니다. 부처는 분노를 뜨거운 석탄에 비유했습니다. 남에게 던지려고 쥐고 있지만 타는 것은
자기 손이라고요. 그 석탄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일입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아픔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용서는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에 묶인 매듭을 하나씩 풀어보는 것이에요. 가능하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편안하기를. 마음속으로 이 한 문장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내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안 되는 날은 그냥 나에게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내가 편안하기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주 천천히 한 발짝씩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발짝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조용한 곳에 편하게 앉아서 마음속으로 짧은 문장을 반복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처음에는 나를 향해 이 문장을 보냅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그 말이 마음 어딘가에 닿는 것을 느껴봅니다. 호수에 돌멩이를 하나 던지듯 조용히 파문이 퍼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말이 입안에서 겉돌기만 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느낌이 없다고 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같은 문장을 보내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범위를 넓혀봅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가능하다면 모든 존재를 향해. 하루에 5분이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장소도 특별한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옆에 앉은 사람을 보며 조용히 이 사람도 편안하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카페에서 커피를 건네주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눈을 맞추며 작은 미소를 보내보면 어떨까요?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하루가 괜찮기를 잠깐 바라보면 어떨까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마음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자랍니다.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 그렇게 쌓이는 것이 곧 수련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빠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만 정작 깊이 마음을 나누는 순간은 드뭅니다. 오늘 나에게 괜찮아? 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좋아요 하나로 스쳐 지나가고 긴 안부 대신 짧은 기호 하나로 마음을 대신합니다. 댓글 한 줄로 사람을 판단하고 몇 초 만에 관심을 거둡니다.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반응하고 빠르게 있는 세상에서 누군가의 안녕을 가만히 바라는 마음은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느린 마음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효율로는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건네는 조용한 눈빛, 모르는 사람에게도 길을 양보하는 작은 여유.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옆 사람에게 살짝 우산을 기울여주는 몸짓, 무거운 짐을 든 사람 뒤에서 문을 잡아주는 손.
그런 것들은 누구의 성과표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루를 조금 더 살만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단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내 반경 안의 온도를 조금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온기는 생각보다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따뜻한 말을 들은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조금 더 부드러운 얼굴을 보여줍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아도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작은 온기도 분명히 어딘가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따뜻함이 세상의 어느 구석을 조용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애라는 말을 다시 꺼내봅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을 이 단어가 지금은 어떻게 느껴지는지 잠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편안함을 바라는 마음, 나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지려는 마음, 가까운 사람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는 마음, 미운 사람에게 묶인 매듭을 조금씩 풀어보려는 마음, 지하철에서 옆 사람의 하루가 괜찮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만 한 번쯤 마음을 기울여 보는 것, 그것이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한 번 잘 안 되었다고 해서 내일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육처럼 조금씩 천천히 기르면 됩니다. 서툴러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 잘 안 되었던 날들도 결국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이 순간 누군가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 한켠이 아주 조금 부드러워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온기가 하나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달빛처럼 고요한 따뜻함이 내려앉고 있습니다.